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브루스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지난주에 눈도 오고 그래가지고 날씨가 많이 추워질 줄 알았는데 다행히 많이 추워지지 않아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조던 피터슨의 이제 12가지 인생의 법칙 중에 법칙 네 번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칙 네 번째.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Compare yourself to who you were yesterday, not to who someone else is today. 이것도 좀 지난번 법칙 3처럼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현재하고만 비교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어떤 시점적인 거를 강조해낸 게 있어요. 그리고 조던 피터슨 교수가 약간 대꾸로 만들어낸 것도 있어요. 어제의 당신 그리고 오늘의 타인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좀 빼먹은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약간 번역이 약간 매끄럽지 않거나 아예 그냥 갈아엎거나 이런 게 있어서 이번 번역이 좀 많이 아쉬운 편인데 뭐 그건 할 수 없고요. 저는 그냥 원서를 찾아가지고 좀 비교를 해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법칙은 아마 직관적으로 좀 잘 와닿는 법칙일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피터슨 교수는 여기다 좀 더 살을 붙이고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사색을 할 수 있도록 이 책을 통해서 돕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알죠? 우리가 아무리 뭐를 잘해도 우리보다 그것을 잘하는 사람은 항상 있죠. 그게 뭐 음식이 되었던 뭐 달리기가 되었던 뭐 경영이 되었던 아니면 무슨 커리어가 되었던 우리보다 잘난 사람은 너무너무 세상에 많습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항상 있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는 비평가가 하나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어떤 비교의 메시지를 우리한테 던집니다. 굉장히 억누르기 어려운 어떤 내면의 비평가죠. 계속해서 뭔가 노이즈를 내면서 우리 노력을 굉장히 우습게 보기도 해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이렇게 못하냐라든가 뭐 이렇게 좀 뭐 생산적인 비판도 있겠지만 주로 어떤 비교의 비판은 그렇게 생산적이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면의 비평가가 어떤 사고 체계를 가질까요? 일단 특정 비교 영역을 정합니다. 그게 뭐 명성이 되었던 뭐 권력이 되었던 재력이 되었던 그걸 하나 정하고요. 그리고 그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 의미를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영역에 있어서의 최고의 스타와 당신을 비교를 해요. 차이가 당연히 많이 나겠죠. 당연히 저한테는 불리한 비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세상 모든 사람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는 비교죠. 그런 식의 비교를 하면. 더 나아가가지고는 그 어떤 격차가 어떤 불공평한 삶의 증거로 활용되기까지 하죠. 그러면 우리는 뭐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의지가 꺾여져 버립니다. 당연히. 그런데 모든 사람은 사실 능력도 다르고 그 능력에 따른 성취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는 능력도 결과도 평등할 리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떤 게임에서 한 번 이기거나 한 번 진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인생이란 게임의 끝일까요? 인생은 굉장히 긴 거고 한 번의 승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도 아니면 뭐, 아니 뭐 대박 인생을 노리고 뭔가를 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겼어요. 그런다고 그게 끝일까요? 그 사람한테 더 이상 어떤 챌린지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뭐 특정 영역에서는 대박을 치고 이길 수는 있어요. 근데 다른 그거 세상은 그것만이 아니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임들이 모두 달라요. 다들 어떤 그런 간극이 있습니다. 게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학생 시절에는 좀 비슷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같은 커리큘럼으로 같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학창 시절을 끝내고 사회로 들어가서는 이제 달라지죠. 각자가 어떤 다른 궤도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더욱 그렇게 되겠죠. 각자의 개인적인 요소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내 자신을 책임지면서 혼돈과 맞서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판단과 선택과 책임이 늘어나고 각 개인에게는 각자의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가 성인이 되면은 다른 타인하고는 다른 시공간에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보통 우리가 공간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각자가 어떤 특정 영역에 쏟아 넣은 시간이 사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개념도 집어넣어서 시공간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타인과 비교할 때는 좀 더 신중해져야 되겠죠. 국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타국과 비교하기보다는 자기 국가의 어제와 자기 국가의 현재를 비교해서 더 나아졌는지를 봐야 됩니다. 물론 요즘에 우리나라를 보면 좀 많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 타인과 비교할 때 신중해져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목표는 사실 있어야 되겠죠. 비교를 하는 거하고 목표를 가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되겠다,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되겠다
라는 식으로 자기의 어떤 이상을 목표로 삼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도 사실은 알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 번의 승부로 이겨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런 이상적인 사람처럼 되기는 우리는 어렵다는 거 우리는 잘 알죠. 그렇지만 그 높은 목표에 이르기까지 작은 목표들, 작은 부분 목표들이겠죠. 그거를 달성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일주일 전보다 뭐 아령을 5kg 더 무거운 걸 든다던가 뭐 횟수를 10개에서 12개로 늘린다던가 뭐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제 경우도 사실 옛날에 뭐 줄넘기를 하루에 1000번 하다가 나중에 3500개까지 차근차근 올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차근차근 올리는 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았어요. 대부분의 목표가 그렇습니다. 어떤 비교의 기준점을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잘 정립을 해야 되겠죠. 타인과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다른 시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비교한다는 건 좀 무리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어제와 우리의 오늘 이거를 비교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비교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맹점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맹점이라는 게 항상 존재를 합니다. 피터슨 교수도 이 책에서 소개한 그 인비저블 고릴라, 투명한 고릴라라는 건데 이런 실험이 있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유튜브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텐데 이제 애들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막 이렇게 농구공을 던져요. 그래서 뭐 옷을 아마 색깔을 다르게 입고 있는 건데 한 1분 정도 이렇게 공 던지는 게 나오고 이제 어떤 색 옷을 입은 애들이 패스 횟수가 몇 번이냐 이런 거를 이제 찾아보라고 해요.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나고 나서 뭐 패스 횟수를 물어보고 하나의 질문이 더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고릴라는 혹시 보았냐? 근데 저도 못 보고 저 같이 실험했던 그런 사람들도 다 못 봤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걸 영상을 돌려보잖아요. 그 패스를 하는데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요 앞에를 엘리베이터 앞에를. 근데 그걸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실험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놓치는 것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시력은 제한적이죠. 모든 것을 놓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집중하고 있는 게 있으면 놓치는 게 반드시 생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놓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많다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겠죠. 만약 근데 우리가 놓친 게 어떤 기회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기회를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하나의 목표에 너무 이제 집중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기회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어떤 특정 목표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자라는 약간 오픈된 목표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가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가려가지고 못 보고 있던 것들 그런 걸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시력이 아니더라도 못 보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세상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아직 한참 제약이 많죠. 인간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불평등을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어떤 시스템에 뭐 사실 불공평이라는 거는 이렇게 언제나 존재를 했어요. 쫙 여기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돈을 적게 버는 사람까지 쭉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능력이나 뭐 이런 것 따라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강제로 줄이겠다.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네요. 시스템을 어떻게 건드려야 되는 건데 개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을 이렇게 건드려야 되는 건데 그거를 건드려 가지고 정말로 해결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로 전체주의의 어떤 스탈린, 마오쩌둥, 아니면 뭐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 해결을 하다가 더 큰 재앙을 가져왔죠. 어떤 균형점이나 시스템에 뭐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는 어떤 균형점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개개인이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불평등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자기가 좀 더 나은 삶을 차근차근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는 되지 못하더라도 여기서 차곡차곡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시기할 필요도 없고 어떤 좌절할 필요도 없고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각자가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우리가 스스로가 만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우리 삶을 좀 더 나은 삶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세상도 더 좋아지는 법입니다. 뭐 동양에서도 대학에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죠. 수신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면은 결국은 평천하까지 갈 수가 있다는 어떤 단계. 물론 약간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단계별로 올라간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오늘에 당신을 비교하지 말고요. 당신의 어제와 당신을 비교를 하는 그런 거. 피터슨 교수가 얘기하는 법칙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루스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루스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루스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마르셀, 저 인사해라 한번. 마르셀, 인사 한번 드려봐요. 마르셀 씨. 마르셀 인사 한번 드려봐요.